마켓 쇼쇼쇼 1부 마지막 코너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요즘 우리 시장에는 다양한 모멘텀이 있긴 하지만요. 그 모멘텀들이 신규 모멘텀은 아니기 때문에 시장에 관한 투자 전략 잡기가 애매하다라는 호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은 조금 더 눈을 넓혀서 다양한 투자처를 찾고 있는데요. 오늘 국내 기업들에 있었던 이슈들부터요. 우리가 조금 다양한 눈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 있는 내용들까지 저희 함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MSCI 지수에 관한 편출 이야기들 나왔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MSCI 지수에서 입지가 너무나 좁아진 대한민국이다라는 그런 헤드라인이 좀 눈에 띄더라고요. 실제로 이번에 편출 종목이요. 무려 11개에 달했습니다. 편출 종목 10가지만 좀 좁혀봤는데요. 엔캠과 GS, 금호석유와 또 포스코 DX, 넷마블 등이 편출이 됐습니다. 사실상 MSCI에서 편출이 된다라는 거는 외국인 자금 이탈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오늘 시장에서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 구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을 했고요.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증시가 너무나 약진이었기 때문에 그 성적표를 이제서야 받아든 느낌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역대 최다 규모의 편출이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수치는 대만과 2배 이상 격차가 나지만요. 심지어는 인도와도 2배 이상의 격차를 나타냈습니다. 그만큼 코리아 지수에 관한 밸류의 매력도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단순히 악재로 파악하기보다는요. 5월 달에 있을 신규 편입에 기대를 해보면서 그 관련주들을 지켜보는 전략들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편입 예상 종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몇 가지를 추려보면서 편입 가능한 종목군들을 4가지로 한번 좁혀봤습니다. 일단 삼양식품은요. 얼마 전에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기도 했었죠. 호실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시장의 예상치가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역시도 그 다음번에 편입이 예상된다라고 보는 시장의 시선들 상당히 많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HD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도 강달러 효과를 받아가면서 계속되는 시장에 관한 호조 양상들을 보여질 거고 이러한 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히나 LIG 넥스원이 큰 폭으로 오릅니다. 바로 실적에 관한 호조 소식도 있었지만 MSCI 지수에 편입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이었는데요. 역시나 LIG 넥스원도 수주와 실적 모멘텀을 가져가면서 5월 달 편입 예상 종목으로 현재는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도 짚고 가겠습니다. 두산 같은 경우에는 편입 가능성이 있지만 아직까지 편입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4월 달까지 이러한 요건들을 충족해야 한다는 과제는 남아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새롭게 거론이 되더라고요. 로봇의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종목 역시도 5월 달에 편입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편출로 정리를 해보자면 국내 증시의 작년 성적표를 뼈아프게 받아든 시간이었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사실상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1조 3,400억 원 정도의 이탈이 예상된다라는 예상치들도 증권가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또 이러한 성적표를 소화하고요. 5월 달에 편입될 가능성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의 투자 전략 같이 한번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도 우리가 다양한 투자처를 한번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금에 관한 이야기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런 소식 전해지더라고요. 한국조폐공사에서요. 골드바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는 골드바를 사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금에 몰린 수요 때문이었는데요. 금의 가격 상승에 관해서 한 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금은 최근에 2,968.5달러 선까지 도달하면서 사실상 3,000달러 선을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IB들도 금의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간 44%의 수익률을 냈기 때문에요. 실제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봤었던 뉴욕 증시 대비해서도 2배 이상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는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는 더욱더 몰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상 3,000달러는 시간 문제이고 4,000달러 선이
상승이 내년에 아마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보는 그런 긍정적인 전망도 있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는 몰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제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이게 비단 한국 측의 수요만이 아니라요. 글로벌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 매입을 시작했고요. 그 3년간의 수치가 3천 톤을 넘어가는 수치이기 때문에 역사상 가장 큰 금에 관한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이 시장에는 뿌리 깊게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 언급드리고 싶은 건 금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산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금코인 역시도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차트 같은 경우에는 팍스 골드라고 하는 금 관련 코인의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이 조정을 겪고 있는 그 순간에도 이 금 관련 코인 같은 경우에는 계속되는 신고가 랠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금에 관한 영향력들이 상당히 많이 뻗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코인에 관한 수요도 몰리고요. 실제 골드바에 관한 수요도 몰려가는 게 지금 시장의 현 주소다라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가서요. 우리 간밤에 있었던 청문회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의 청문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 CBDC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본인이 취임하는 기간 동안 CBDC 발행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CBDC 발행과 배포를 금지하는 법안이죠. HR 5403이라는 법안이요. 이미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하원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CBDC를 왜 반대하는 걸까요? 이 부분은 트럼프의 의견과 일치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그리고 트럼프 모두 다 CBDC에 관해서 금지를 촉구하고 나섰고요. 스콧 베센트 그러니까 지금 현재 미국의 재무부 장관 역시도요. CBDC를 발행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이야기는요. 자연스럽게 암호화폐 시장과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요. CBDC 발행을 금지하고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역시도 암호화폐 중에 한 가지 종류로 확인이 되고 있죠. 미 의회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에 관해서 육성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친암호화폐다라는 그러한 색깔을 선택했다라고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이 스테이블 코인이 계속 활성화된다라는 게 암호화폐 시장에 어떤 영향력을 미칠 것이냐에 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지만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유동성과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제도권이 보다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되면 좋겠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많은 사람들은 금리 인하 자체에 집중을 했었지만은 이 CBDC 관련한 파월의 발언 역시도 다양하게 시장에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이 의견만큼은 트럼프와 또 파월 연준 의장이 같은 의견으로 조금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세에 어떤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지 저와 함께 코인 시세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요. 간밤에 조정 국면을 좀 나타냈습니다. 다양한 시장에 뉴스가 있었었지만 결과적으로 이런 조정 같은 경우에는요. 비트코인 쪽에 관한 거래량이 감소한 게 원인이었습니다. 17%의 거래량이 감소됐고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요. 하나 기준으로 1억 3,900만 달러 선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도 낙폭이 컸습니다. 우리 또 한국 시간으로 어느 정도 0.4%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래도 370만 원 선을 나타내면서요.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또다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 같은 경우에도 리플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습니다. 사실 테더 같은 경우에도 현재 1,452원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부분은 환율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테더의 가격 흐름들도 주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코인 같은 경우에는 ETF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3,496원을 나타내면서 아직까지 시장의 중요한 저항선을 돌파하지는 못했다라는 분석들 시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솔라나 코인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4% 하락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BNB 코인도 지금 시장에서는 마이너스 1.3% 하락한 모습까지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주요한 암호화폐 시세까지도 살펴보셨고요. 전반적인 글로벌 증시의 흐름들까지도 체크해 보셨습니다.